자, 이번 시간에는 교육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육.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받고 있는 게 교육이죠. 그쵸?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규정하는 법률이나 관습을 교육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모습도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교평준화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옛날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도 입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변천되어 온 거죠. 지금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시 모집에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 확대 이후에 비교과 활동 권장, 차별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전문적인 학원에서 써준다든지 또 이제 생기부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면서 또 입학사정관제를 축소를 할 거냐 어쩔 거냐 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이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꾸든 결국에는 그 교육정책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수능 제도도 처음에 생길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수능의 긍정성이라고 해서 대입 본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체계로서의 입시 제도로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그 수능의 폐해가 극대화되어서 수능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입시 정책은 바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입시 제도를 통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이 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교육제도는 발달해 왔어요. 여기서는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 다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산업화 이후에 국가가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의 요구도 있었지만 위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공교육이 활성화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공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은 다 한 묶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고등학교도 무상 의무로 가자라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고 있지는 않죠. 다음 고등교육기관,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교죠. 대학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대학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교 졸업을 넘어서 요즘은 대학원까지 가고 대학원 졸업해서도 평생 동안 평생교육이 또 요즘에 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아이고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교육 기능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능론, 셋째는 갈등론.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이 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교육사회학의 내용 자체가 교육을 기능론적으로 바라보는 이론과 교육을 갈등론적으로 바라보는 이론을 배우면 교육사회가 끝나요. 이게 보면 교육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을 사회화한다. 그러니까 교육은 사회화다. 뭐 저는 사회화를 교육으로 보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첫 번째 기능이죠. 그렇죠? 교육의 두 번째 기능은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한다. 그래서 적절한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획득하는 통로로서의 구실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교육의,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자리에 선발해서 배치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자리에 선발해서 배치하고 그래서 그러한 선발과 배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뭐가? 교육이. 기능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교육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한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은 다양한 계층의 견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은 그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학생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배경,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풍부한 문화자본의 혜택을 받고 또 학창 시절에도 계속 비싼 학원이나 과외의 혜택을 받아서 결국에 학교 성적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교육을 통해서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고 계층의 지위 세습, 즉 부모님이 부자면 자식들도 부자가 될 수 있게끔 교육이 기능해 준다는 거죠. 갈등론적 시각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부르디에의 주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르디에는 대표적인 교육을 갈등론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학교 교육이 중립적이지 않고 기준 지수를 재생산한다. 재생산이라는 단어 학술적인 용어를 굉장히 널리 퍼뜨린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 부르디에라는 학자예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허용되었으나 현대사회의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에요. 이를 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이라고 해요. 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받기 힘든 그런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도 바로 이 교육 접근기의 평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은 교과서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교육 접근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교과서를 보급하는 것도 역시 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교육 여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 이게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고 해요. 이거를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거는 뭐냐면 교육받을 기회에서 차별이 없더라도 다른 외적 교육 여건의 차이 때문에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농촌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있지만 그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다양한 어떤 환경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강사도 무료로 내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교육 재정도 도시 지역보다 더 많이 내려주고, 교육 기자재들도 더 많이 내려주고, 또 그 학생들이 뭐 극장이나 문화 공연들을 볼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바우처들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도시 지역 아이들보다 더 많이 지원해줘서 도시 지역이 누리는 어떤 문화적인 환경, 수준, 시설적인 어떤 지원들을 그 학생들에게 더 해주자는 거죠. 그게 교육 결과의 평등인 거죠. 그럼 이게 더 다른 예를 들면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오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보충학습을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도 역시 교육 결과의 평등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기회균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교육기회균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 접근기회 평등에서만 접근해서는 보장되기 힘들고, 이런 교육 여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확보를 해야 교육 기회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도 교육의 기회 균등 문제 해결 방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기회균등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문화적 격차 차에 따른 교육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도 필요하고, 지역별 교육 여건의 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